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회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사회 수업 사회선생님 아라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은 중학교 사회 2단원 내용인 헌법과 국가기관 중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의 지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위, 입법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세우는 기관이라는 의미고요.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국회가 바로 입법기관이 되겠습니다.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을 제정, 만들거나 개정,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개정, 기존에 있는 헌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입법권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국회의 지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국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은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각 지역의 후보자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두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 두 장의 표를 받는데,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표, 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표, 이렇게 두 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회의가 있는데요. 이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많이 볼 텐데요. 그 장면이 바로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두 종류의 추가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먼저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뭐냐면 본회의에 앞서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률안을 잘 다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는 항상 존재하는 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섭단체 역시 이 국회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요. 교섭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4개의 국회 조직을 배웠습니다. 이 사진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인데요. 앞서 국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바로 국회 조직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 이렇게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자, 왼쪽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용지로, 위쪽에 자세히 보시면 공명시 선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명시 선거구에서 6명의 후보자 중 단 1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용지로 여러분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권자의 표를 확인하여 전체 100% 중 각 정당의 지지 비율을 파악하여 사전에 정해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중 각 지지 비율만큼 해당되는 정당에 배당이 됩니다. 자, 참고로 현재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일로 입법에 관한 일입니다. 자, 맨 처음 국회의 지위로 입법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는 법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요. 자, 두 번째는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또 이를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자, 헌법은 단 하나로 이미 있기 때문에 제정은 안 되고요. 법률처럼. 또 헌법은 국회의 의결로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의결 후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자, 조약은 다른 나라와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조약의 체결은 행정부에서 하지만 법률 재개정권은 국회가 갖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은 입법에 관한 일이면서도 또 행정부가 조약을 통해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역할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정에 관한 일도 하는데요. 방금 입법에 관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일도 한번 볼게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부에서 작성한 나라의 살림안, 즉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작성해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년 뒤에 이 결산 심사라는 것을 하는데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지출되었는지 이상한 지출 없는지 검사하는 걸 바로 결산 심사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가 하는 일은 일반 국정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국정은 국가의 정치라는 의미고요. 또는 국정 통제에 관한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입법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 마지막 일반 국정에 관한 일 또는 국정 통제에 관한 일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국회가 국정 통제를 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냐면 국정 감사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요.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한 일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을 하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뭐냐면 특정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반면에 국정조사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선전포고, 즉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대를 해외로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를 하는 건데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 선포도 할 수 없고 군인의 해외 파견도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주요 공무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물론 이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핵소추권이라는 게 있는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신청하는 권한이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자, 탄핵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고요. 국회는 탄핵을 해줘, 한번 너가 심판을 해줘봐 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를 통해서 국회의 지위와 그 다음에 국회의 기능을 잘 공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자, 빈칸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뭐였죠? 국회의 지위 중 하나였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어떤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될까요? 국회의원 종류 두 가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선출하는 대표,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문제 2번. 설명에 적합한 괄호 안 단어를 고르면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위원회일까요? 본회의일까요? 위원회는 본회의에 가기 전에 어떤 법안을 심사하는 그러한 국회 조직이고,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그쵸? 국회가 갖는 권한 중 한 가지,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었죠. 헌법 개정안을 제안 의결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갖는 입법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먼저 헌법 개정안을 제안 의결하거나, 이거 바로 법률이죠. 법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 자, 문제 4번. 설명에 적합한 괄호 안 단어를 고르면, 자, 위원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며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이 국회 조직은 무엇일까요? 네, 위원회, 교섭단체입니다. 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을 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가서 막 토의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제 의사를 다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해서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다 정하고 그러고 나서 본회의 가서 최종 결정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5번. 국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기억.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안 배웠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 자, 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다. 국회의 역할 중 두 번째, 재정에 관한 일이었죠. 예산안 심의 확정권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헷갈릴 거예요. 국회는 탄핵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신청을 하는 거죠. 이건 역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으로 배울 겁니다. 자, 마지막 리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할 수 있다. 일반 국정에 관한 일 또는 국정통제에 관한 일로 국회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국회의 기능과 관련된 국회 활동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보자. 자, 입법 기능과 관련된 내용,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될까요? 헌법과 법률에 관한 권한이 되겠죠.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자, 니은. 국정통제 기능은 니은과 디귿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디귿이 되겠죠. 국정을 감사하거나 행정부를 감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재정에 관한 일은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다. 문제 5번이랑 약간 겹치죠? 네, 이렇게 우리 국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